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또 어려운 시험을 또 이렇게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통과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이번에 1차 시험 끝나고 저희 그날 답안 늦게 나와갖고 그 5시에 답 올라온다고 그래서 미리 답안 올려달라고 학원에서 그래갖고 막 풀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강평까지 해서 4시에 다 끝났는데 학원에서 7시에 올려줘갖고 그때 진짜 빡쳤었거든요. 그죠? 남 답 보고 올린 거 같잖아. 네, 진짜 빡쳤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올렸을 때 2개 실수로 틀려가지고 그 5분 만에 고치긴 했지만 그랬어요. 근데 저기 세법 하고 있는데 훈협이가 계속 답을 안 올리고 있어. 근데 뭐 하냐 그랬어요. 서로 그래도 각자 존중해야 되니까 그냥 언젠가 올리겠지 했는데 아니 5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4시 40분인데 계속 끙끙거리고 있는 거였어. 너 뭐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한 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올려 난 2개 틀렸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뒤늦게 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또 지금 올린 게 맞았어. 그래서 확실한 그 증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해서 고생하셨고요. 당분간은 세무사 응시 인원이 많아서 계속 1차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요즘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시험은 아닌데 1차를 2번 봐야 합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좀 그렇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합격하고 오셨으면 정말 잘하셨고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열심히 했는데 그 동차 날려갖고 유예 날려갖고 1차를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OT를 아주 짧게만 할 건데 짧게만 일단 동차 방송 수강대상인데요. 당연히 합격자가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운 점수로 떨어진 분도 당연히 들으시는 게 좋죠.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좀 동차반이 심화반이나 유예반보다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내용 정리할 때 필기 노트에 있는 거 그냥 같이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필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내용 정리할 때는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딴 거 들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1차 시험을 간당간당했어요. 저도 이의제기 했거든요. 이의제기. 근데 어떤 여학생분이랑 같이 한 문제 때문에 이의제기 했었는데 저는 이의제기가 돼서 합격했는데 그 여자분은 2문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한 문제만 이의제기 돼갖고 그 여자분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자분은 학교 고시반에서 동차반 수업을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놀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2차 시험을 스트레이트로 3번 떨어지고 4번째 때인데 이제 그때는 시험 붙을 것 같아서 회계법인 입사 설명회가 학교에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2년차 회계사로 왔더라고요. 나 아직 안 붙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깝게 떨어진 분이 있으면 내년에 유예로 붙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동차 공부를 정말 동차생이랑 똑같이 하고 시험장에서 시험날 2차 문제 받아갖고 나도 실제 똑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내년에 유예로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차가 생각보다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아깝게 점수 떨어지신 분들은 해보시면 같이 동차반 수업 들으시면서 실제 동차반처럼 해보시면 내년에 3차생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회계학 꽈락이다 한 3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심화반에서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꽈락 하시는 분은 요거 들으려고 지금 클릭하셨으면 꺼 그죠? 그래서 한 심화반 8월쯤에 개강하니까 그때까지 기본 수업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심화반에서 만나요. 요즘에는 심화반이 2차 강의 수업 중에서 심화반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게 사실 필수거든요. 요즘 문제 어려워서 심화반이 필수니까 하셔야 되고 인간? 인간이 아니라 인강이죠. 인강. 2차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심화반이나 유예 1기를 보는 거지. 지금 이 동차반 수업은 정말로 동차 학생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출문제를 좀 볼 건데, 기출문제 여러분 보시면 2023년은 사실 난이도가 엄청 낮았어요. 시험이. 근데 2023년도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럼 일단 잠깐 보면 이게 광고보다 틀려서 자, 2023년 문제인데, 2023년. 사실 이때 제가 작도 탔었거든요. 이때 나올 거 거의 다 맞췄었는데, 봐봐. 문제 1번 봤는데, 문제 1번에 뭐 나왔냐면, 금융부채 조건 변경 나왔어요. 우리 다 했던 거잖아. 수수료 있고. 일반적인 문제 나왔고요. 문제 봐, 얼마나 쉬운지. 변경 전에 사채 장부 금액 물어봤어요. 장난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융자산일 때 조건 변경 이익,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 계약 변경 이익 물어봤어요. 거의 객관식 문제보다도 쉽거든요. 하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 계약 손실, 금융부채 계약 손실일 때 물어봤어요. 똑같아. 그래서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 한 문제씩 물어보고 물음 2번에 금융자산 재분류 물어봤는데 봐봐 얼마나 쉬워. 재분류일이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재분류일 언제예요?
그 다음 연도 1월 1일이잖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점이겠지만. 그리고 나와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재분류했을 때 재분류하기 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재분류했을 때 그 다음 연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요. 객관식 때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틀릴 게 없어요. 그리고 물음 3번이 전환사채야. 전환사채 틀리면 뭐 봐. 전환권 대가 물어봤어요. 객관식에서도 이거 안 물어보는데 요즘에. 전환권 대가 물어보고 물음 2번 보시면 50% 일부 권리 행사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으니까 이자 비용 물어본 거 아니야. 객관식에서 맨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50% 재매입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요. 그냥 객관식 문제 여러 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1차, 2차 문제 보면 문제 하나 있으면 이렇게 문제 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몇 개 물어보고 여기서 몇 개 물어보고 여기서 몇 개 물어보고 해서 하나당 뭐 한 많아야 10개 정도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10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뭐 예제 수준의 문제들이 솔직히 한 50%는 넘어요. 예제 문제가. 되게 쉬웠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냥 1번이 교환이야. 그래서 2번 보시면 뭐 손상 물어봤어요. 그나마 손상? 그 다음에 재평가랑 손상 있는 거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 그래서 손상차손 얼마냐? 환입액 얼마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이거 1차 문제였으면 회계사면 그냥 문제 하나로 해도 되고 세무사였으면 문제 뭐 한 2개만 될 양을 그냥 붙여놨다고요. 여기까지 다 맞아야 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나왔는데 제가 이때 법인세 나온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법인세 겁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기간 내 배분도 없어. 아, 하나 있네. 자기식 처분이. 자기식 처분익 정도밖에 FV OCI는 뭐 내지도 않았어요. 우리 뭐 2차 때 FV OCI 금융자산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또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에 처분했을 때 지분 상품이랑 채무 상품의 법인세 회계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것도 가르칠 건데 알려드릴 건데 나오지도 않아서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이게 뭐 1차 문제랑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에 이원법인 자산부채 물어보고 기말에 법인세 비용, 기말에 자산부채 물어봤다고요. 어때요? 쉬워요. 여기까지 다 맞아야 돼. 자꾸 다 맞아야 돼요 그러는데 다 맞아야 돼. 그죠? 이거 거의 뭐 객관식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하 물음 3번에 연결이 나왔어요. 연결이. 여러분 이런 말 그렇지만 이거 읽어보면 이거 올해 우리 세무사 1차 시험 객관식에 연결 나왔잖아요. 1차 시험에. 요거 빼면 헌금 배당 빼면 올해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거 4개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 객관식 때 얘기했던 그 계산 왁구만 알고 있어도 이거 다 맞아요. 이게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세무사 2차생들이 막상 공부를 얼마나 안 하냐면 이거 연결 나왔을 때 근데 연결 나왔네 이랬다고요. 그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끝이야. 쉽지 않아? 쉽다고 느껴야 될 텐데. 쉽다고 느껴야 될 텐데. 그래서 2023년은 또 한 문제 나오고 문제 주제 3개 나오고 보면 거의 다 예제 수준이야. 근데 실제로 요때는 재무회계에서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했어야 됐거든요. 2023년 회계학 원에서 고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연결 제꼈다, 법인세 제꼈다, 그럼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세무사 같은 경우엔 제끼는 단원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작년에 주식기준 보상거래랑 수익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또 안목에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를 빼더라도 나머지는 제끼면 안 돼. 그래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 또 오랜만에 연결이 계산 문제가 좀 빡세게 나왔기 때문에 고급회계가 나올 수 있어요. 고급회계가. 그래서 좀 이따 고급회계 어떻게 할 건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근에 2022년, 21년, 23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2문제 나오고 주제 3개씩. 그러면 고급회계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제끼면 안 돼. 그래서 또 동차생이니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선생님 현금물표 안 나오겠죠? 제발요.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끼면 안 돼.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야 되고 대신 제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진짜 우리가 동차가 목표이 지금 동차가 목표이 내년에 유해생 실력을 기르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니까 정말 동차 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할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안 나와. 세무사는 신기한 게 계산 막 고난이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24년 문제 봐. 2024년 문제는 정말 저희 세무사 회계사 저희 학원도 2차 문제 나오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그날 강표까지 다 찍고 그날 답 다 올리거든요. 문제 오픈되면 제가 그날 해답지까지 다 만들고 강평까지 다 찍어서 그날 올려요. 조회수 빨 생각에. 근데 이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와씨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익 나왔거든요. 재매입 약정. 제가 수익 나온다고 작년에 노래를 불렀어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이거 보시면 이거 풋 옵션 나와 있는데 문제 보시면 1번은 풀 수 있어. 1번. 2번 보시면 중간에 행사 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행사 안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재매매 약정인데 행사 안 할 것 같대. 까먹었나? 그러면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를 보잖아요. 그래서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회계 처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1번은 괜찮은데 2번은 사실 그때 당시에 어느 책에도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풀면 푸는데 헷갈린다고요. 1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작년 같은 경우엔 이 1번에 물음 1번을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이, 이걸 맞춰야 돼. 그 물음 2번 봐봐라. 물음 2번 보시면 제가 보증 제가 우리 얘기했던 현대자동차 저기 포르쉐 이거 막 미국 현차 엄청 얘기했던 그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계산 실수할 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맞춰야 된다고. 이거 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거 문제 잘못 가봐가고 문제 잘못 봐갖고 2번이 틀렸더라고. 처음 풀었을 때.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2차는 저도 사람이고 다른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다 올라온 거 있으면 당연히 보겠죠. 어떻게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거든요. 그냥 반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하 뭐 역시 다 맞았어 막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풀어보니까 둘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환영합니다. 둘 그래요. 예. 둘 다 틀렸더라고요. 그 강사도 급하게 풀면 틀리는데 이렇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쉽지 않다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물음 3번 정말 듣도 보도 못하게 나왔거든요. 어떤 강사분 자기 책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딱 이 문제 유형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물음 3번은 사실 맞추기 쉽지가 않아. 아니 못 맞춰 사실. 왜냐면 어느 강사 책을 봐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2024년 같은 경우 문제 1번에 물음 1, 2번을 어디까지 맞추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어요. 문제 3번 못 맞춰. 그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 보시면 우리 이거 주식시즌 보상거래인데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나왔거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배웠잖아. 요거는 맞췄어야 돼. 요거 이 주식기준 보상거래 내재 가치 이건 알았어. 윤돈이가 가르쳐줬어. 이거 맞췄어. 그리고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하게 나왔어요. 중간에 현금 결정 취소하고 주식 결정 바꾼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회계사에서도 약간 지엽적인 얘기라고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작년에 동차한 여학생이 있는데 제 수업 듣고 동차한 여학생이 있는데 걔가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여기 답 다 써놓고 푼 거를 나한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보통 애들이 창피하니까 답 가리고 보내주거든요. 맞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얘는 이번에 붙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쵸? 뭐 그래요. 이것도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사실 머리 굳은 친구도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물음 3번 가면 원래는 세무사 쪽에서 가리키지 않는 업계의 불문율 선택형이 나왔다고요. 원래 이게 세무사 2차 시험에 선택형 가리키면 그거 자체가 반칙이거든요. 시간도 없고 듣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도 다 틀렸죠. 그래서 물음 2번, 물음 3번 틀렸어. 지금 물음 1번도 문제 1번도 겨우 풀었는데. 그리고 문제 4번 보면 중도청산. 이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었어요. 우리 중도청산 보면 기준서를 보면 장부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 가치가 있으면 돈을 이렇게 주잖아. 장부 금액, 공정 가치, 대가. 그럼 이만큼 뭘로 처리해? 자본. 이만큼 뭘로 처리해? 단기순이익이지? 이 경우 케이스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나왔냐면 여기 돈을 준 경우 나왔다고요. 공정 가치를 초과하지 않고 돈을 준 건 그냥 다 자본이에요. 근데 모든 책에 한 줄로 써 있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많이 실수했을 거야.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끝이야. 그쵸? 우리 이때 원가도 어려웠거든요. 자, 이 얘기의 교훈이 뭘까요? 실제 시험장 갔더니 올해 이렇게 나와서 한동안은 한 문제 한 문제 주제 3개씩 나와서 했는데 작년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문제 주제 빡세게 하나, 한 문제 주제 하나 빡세게 나왔다고요. 자, 이 얘기의 교훈이 있어요. 이 얘기의 교훈이 뭡니까? 이 작년 시험의 교훈이. 작년 시험의 교훈이 뭐 이렇게 나오면 좋댄다? 이 결론이? 이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끼면 안 돼. 세무사 2차는 강사가 이건 진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거 빼고는 제끼면 안 돼. 제끼면 안 돼.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50% 이상은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제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제낄게요. 이건 안 나오겠지 막 그런다고요. 제끼면 안 돼요. 내가 하라고 하는 건 다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문제 보면 어때요? 어렵지? 지금 봐도 어려워요. 지금 봐도 어렵다고요. 그럼 여기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 있대. 그럼 시험장 딱 봤더니 다 답아들었더니 딱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윤돈이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나왔어. 내 이래서 윤돈이 듣는 거 아니었는데 막 이러고 끝나고 빨리 악플 써야지. 이것도 좋은데 빨리 카페 시험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받아들면 2차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시험 보고 나면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막 저기 막 인터넷 카페 이런 데 가면 이런 문제로 게시판이 불타오르고 누군 가르쳤는데 누군 안 가르쳤는데 막 이거 그러니까 쓰레기 듣지 말았어 막 이러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이런 거 틀렸다고. 어차피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2차생들 요즘 수만 봐서 머리가 굳었기 때문에 응용력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1차생보다 2차생이 응용력이 더 없어요. 연수에 나온 거 풀고 연수에 안 나온 거 못 풀거든. 그래서 처음 보는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 유형 나오면 이걸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남들도 틀려. 뭐에 집중해야 돼? 여기서 하나라도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원가회계 회계사 공부할 때 저 때 원가회계가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1번이 완전 예제 수준으로 나왔어. 1번이랑 5번이 완전 예제 수준이었다고요. 이게 어려웠어. 그럼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써야 돼? 떨어지는 애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빨리 풀고 후다닥 풀고 이거에 시간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왠 줄 알아? 어차피 이거는 다 맞추기가 어려워. 여기서 실수 없이 다 맞추는 게 합격의 비결인데 공부가 2차 시험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싱크빅 돕게 풀어본대. 그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실제 이렇게 나오면 남들도 알고 내 친구도 알 것 같은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히 푸는 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 처음 보는 문제 집착하면 안 돼. 그 제가 학생들이 막 야, 어떤 교재는 커버러지 100%래 막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듣고 무슨 생각이 네가 그거 커버러지 100%책 본다고 다 맞출 거니?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또 새로운 문제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게 이 차는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시험장 가서 멘탈 관리 제일 중요하게 딱 폈더니 1번부터 어려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빨리 쉬는 시간 윤돈이한테 유예반 언제 개강하는지 물어봐야 돼? 무조건 넘기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히 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 2차 수속한다고 뭐 달라져? 훈협이 세무사 2차 전국 7등으로 붙였다면서요. 희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그 검증할 수 없는. 그쵸? 그때 당시에 등수도 안 가르쳐주는데 걔 지금 뭐 잘 살아요? 아 잘 사네. 아 그렇구나. 아 잘 사네. 맞네. 결혼하실 분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붙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로 이상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 2차생이라고. 이제 시험 임박하면 저기 또 이제 유해생분들 아니면 좀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야 이거 봤어. 이거 다른 학원 모르겠어 나온 건데 겁나 어려워. 봐봐. 그럼 그걸 받아서 봐야 돼. 탁 쳐야 돼. 탁 쳐야 돼. 평소 하던 것만 실수 없이 보면 돼요. 그게 2차 공부할 때 지금 동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그쵸? 물론 처음 보는 문제 나왔는데 그거 맞췄어. 고득점 하시겠지. 그쵸? 그럼 나중에 세무사 개업해서 붙일 거냐고요. 세무사 2차 시험 전국 2등 합격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봐요. 괜찮을까요? 자, 공부 방법인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히려 동차 수업이 커버러지가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 여러분이 한 번쯤 봤던 거에다 물론 새로 추가되는 게 있지만 커버러지를 그렇게 넓지 않을 거고요. 세무사 시험 최근 특징을 보면 2차 시험 특징을 보면 회계사는 2차 시험에 재무에게 분계 거의 안 물어봐요. 분계 해보시오 이런 얘기 없어. 거기 지금 몇천 명을 분계 어떻게 채점하고 있어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한 문제 정도는 분계하라고 나와.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 저도 지금 하지만 분계할 때 채점할 때 분계에 있으면 이거 진짜 채점하기 진짜 힘들어요. 애들 분계가 다 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분계는 복잡한 분계 물어보지도 않아. 분계하라고 물어보면 보통 분계가 2줄을 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분계나 분계하는데 한 4줄 걸리는 건 안 물어봐. 채점하는 사람이 죽거든. 2줄짜리 간단한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또 내가 또 여러분 이거 우리 2차 시험에 분계 나와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분계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분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봅시다 하는 것들만 보시면 돼. 분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분계를 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다만 세무사 2차 시험이나 최근 재무회계 2차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BS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1차 때도 풀어보고 10만원 때도 풀어봤지만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뀌거나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뀔 때 재분류 직전에 BS에 들어갈 취득원가랑 재분류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물어보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계보다 시점별로 BS를 정확히 그릴 수 있으셔야 돼. 2차 시험에 나오면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나 손상차손 누계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계보다 BS 정확히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2차 시험에서도 문제 잘못 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요. 진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점수가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막 택도 없는 점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세무회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두 개 차인데 내가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렸어. 야 이거 봤더니 리스 야 그거 270 375지? 아닌데 475 875야. 왜? 아 리스료 기초에 지급하잖아.
이래서 1년 더 한다고 생각해봐.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그래서 오히려 2차 때에도 문제 잘못 읽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동차주의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실수 없이 꼼꼼히 푸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실수 없이 꼼꼼히 푸는 거. 1차보다 더 힘들어. 1차는 숫자들,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좀 숫자 틀려도 대충 이게 범위가 보이잖아. 근데 2차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실수해서 택도 없는 숫자 막 써놓는 경우가 많다고요. 나중에 채점하고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꼼꼼히 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 재무회계 답안지 작성 스트레스도 이게 과목마다 답안지 작성하는 게 틀려요. 과목마다 답안지 작성하는 게 틀리는데 세무회계나 뭐 세법학 난 모르겠고 원가회계도 막 선생님들 보면 계산과정 쓰라고 그러잖아요. 원가회계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재무회계는 진짜 딱 답만 봐. 풀이과정 보지도 않아. 답만 봐, 답만. 오히려 풀이과정 더럽게 써갖고 답 안 보이면 짜증나 그냥.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그렇지만 출제위원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 이 모의고사 채점하다 보면 딱 펼치면 얘가 붙을지 안 붙을지 알아 나는. 얘가 딱 펼치자마자 점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알아요. 답안지 개판이고 막 휘갈리고 막 쓰고 그러면 아이고 떨어졌구만 이러면 그냥 답 보이는 거 채점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딱 봤는데 얘가 답안지가 깔끔하고 몇 개 채점했더니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답이 안 보이고 그러면 참는다고. 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출제위원이 채점을 막 대충 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의 인생이 달렸으니까. 재무회계 한 장 채점하는데 몇 점을 세법 나 옛날 출제위원 들어갔던 분이랑 좀 친해갖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회계학 일부 채점하는데 한 장 채점하는데 한 명 채점하는데 몇 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15분? 우리 그럼 몇천 명 보는데? 그럼 몇 줄을 감금당해야 돼? 30초를 넘기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게 한 100장 채점하면 숫자가 다 외워지니까 보면 탁탁탁 나와서 그냥 답만 탁 타서 하기 때문에 한 장에 30초가 넘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 안 쓴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히 찾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안지 예쁘게 써야 되는데 잘 봐요. 우리 이제 2차 답안지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여기 가운데 선 있고 종이가 이렇게 펼쳐지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장을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지잖아. 그럼 이렇게 펼쳐지면 여기다 답을 쓰고 여기다 그냥 풀이 쓰면 풀이를 하면 돼요. 풀이 과정 예쁘게 보여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풀이 과정 여러분 관심도 없다니까. 그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림 그려도 되냐고? 엄마 욕 써도 돼요. 그쵸? 답만 보이면 돼. 답만. 그 잘 봐. 펼쳐갖고 여기다 풀고 여기다 답을 쓰는 거예요. 그 답 쓸 때 이런 분 있어요. 보면 1-1 뭐 100원 이렇게. 아니 씨야 이게 문제 1번인지 문제 2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여러분 문제 1번 쓰고 물음 1번 쓰고 물음 1-1이었고 X 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봐. NI 쓰지 말고 당기손익 미친 영향을 물어봐. 그럼 금액을 정확히 써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휘갈긴 다음에 여기 있는데 왜 채점 안 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지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답만 답안지 예쁘게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풀이 과정 보면 가산점 주고 풀이 과정이 예술입니다. 전 5점 더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답만 쓰면 돼. 답만 펼쳐서 여기 답 쓰고 여기 풀고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물론 유해생팀 되면 시험 문제 풀고 여기다 진짜 아트로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답만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단 마이너스 감소는 이렇게 표기하래. 그 답이 마이너스 200원 감소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 200원 감소야. 마이너스 200원 써야 돼. 근데 또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맞게 할 것 같지? 이거 너와 나의 약속이면 어떡해? 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출제위원 들어가기 전에 조카한테 얘기했어. 조카, 내가 들어가. 내가 네 답안지도 확실히 채점할 테니까 뭐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해. 그럼 맞게 할게. 아니 그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그냥 거요. 시킨 대로 하면 왜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작성해줘야 돼. 시킨 대로. 괜찮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답안지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말고 여기까지 했고 설마 제가 지금 유예 2기 끝나고 3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진짜 유예 3기쯤 되면 진짜 화나는 답안지도 있어. 너 도대체 지금 유예세까지 돼서 공부 어떻게 한 거니? 아니 답이 200만 원이야. 야 그럼 적어도 이거는 찍어줘야지.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거 맞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그치? 그쵸? 그거 안 돼요. 그 숫자 이것도 해야 되고 분개를 하래. 분개를 진짜 상상을 초월한 분개 많아요. 봐봐 여기
분기하라고 말해. 차, 유형, 자산, 200, 여기, 대, 현금, 뭐, 100, 복구, 충당부채, 100. 이렇게인데, 이렇게 써야겠죠? 이것도 사실 복충이라고 써야 돼. 복구 충당부채라고 써야 돼. 복구 충당부채. 이거 좀 길게 쓰는 게 어려워? 인생에 달린 시험인데? 근데 애들 보면 진짜 일단 이거 지우는 건 뭐 말도 없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복충 써요. 여기 유형자산 쓸 것 같아요. 유형. 아니 인생을 올린 답안지도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이게 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심지어 이거 줄 안 맞는 애들도 있어. 답안지 보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 아는데 이러면 이걸 누가 맞게 하냐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짝대기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근데 진짜 개팍한 사람들 들어가면 이것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 그거 알아 우리? 재작년에? 2023년도에? 2023년도에 회계학 원이 좀 문제 맞지만 너무 쉬웠잖아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점수가 너무 고득점이 나오니까 단수 차이 17원도 틀리게 했어. 그거는 사실 내가 그랬으면 난 소송 걸었을 것 같아. 그쵸? 그 틀리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팁 잡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분기하라 그러면 웬간하면 차대 쓰고 계정명 풀로 쓰고 해주셔야 돼. 성의 없게 하면 안 돼요. 그쵸? 성의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답안지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있고 문제 풀 때도 실수가 많아. 그래서 답안지는 고민할 건 없지만 좀 예쁘게 써야 된다. 답만 딱 보이게. 그쵸? 나와 있고.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 풀이 과정 어떻게 써요?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런 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나와 있고. 세 번째 제목에 수업 방향이 다 왔어요. 수업 방향인데 일단 단원별로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 대표 문제 정리할 거고 내용 정리할 거니까 뭐 복습 예습하고 올까요? 그럴 시간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2차부터는 누가 메인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세법 가르치는 사람들이 메인이지 나는 쩔이야. 원가보다도 밀려. 왜냐면 원가는 또 1차 때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내가 제일 쩔이야. 그러니까 이 재무에게는 웬간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해서 같이 끝낸다. 문제 풀 시간도 좀 드릴 거거든요. 같이 내용 정리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이거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 빼고는 하루에 뭐 한 1시간 내외로 공부한다. 1시간도 안 해도 될 수. 그래서 같이 웬간하면 끝낼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회계처리랑 재무제표 작성해버리고 문제도 같이 읽고 풀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도 줄 거고 할 거니까 미리 풀어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와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확실히 요즘 한 1, 2년 사이에 회계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확 떨어졌다고요. 우리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제가 못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이거보다 동차반이 훨씬 많은데 어느 학원 가도 요즘 동차반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느 학원은 요즘 이번에 동차반 실강을 안 한다면서요. 눈물 흘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랬는데 진짜 3년 전에 이렇게 사람 많고 그럴 때 제가 뭐 했냐면 끝나고 나서 항상 전 시간에 시험 본 거 수업한 거 시험 봤거든요. 한 문제 정도 퀴즈 그거 보고 채점하고 점수 채점하고 답안지 저한테 보이고 갔거든요. 그거 생각보다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를 제가 일일이 봐줄 수도 없고 동차주에서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채점하면서 자세히 학생을 봤어요. 답안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 툭툭툭 긋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요 정도만 쓰기 때문에 제가 뭐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차 실강할 때 그 퀴즈 끝나고 나면 보고 그러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답안지 좀 얘기해 드릴 거니까 이것도 하셔야 돼. 이거 생각보다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아마 저랑 훈영이 정도만 할 거예요.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이거 시험 보고 가야 돼. 시험.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해도 수업 우리 오전 수업이면 12시 40분까지만 수업하고 20분은 요거 하고 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인강 어떻게 해요? 카페 올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유해생 같은 경우는 유해 때 유해 1기 때 퀴즈도 보고 유해 2기도 보고 유해 3기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차GS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유해 1기나 2기나 3기 때 동차GS에 안 들어가는 문제 요때 볼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차생이나 유해생이나 보는 문제는 다 비슷하게 할 거니까 뭐 유해 2기 3기 문제를 찾아서 풀어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거고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자 우리 보면 키앤드북이랑 필기노트 있는데 재무회계 연습 7판이거든요. 7판 사셔야 돼. 6판 안 돼. 7판 사셔야 돼.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합격했는데 실강생 중에서 나 6판인데 그런 분 6판이요? 아니죠. 6판인 분은 오시면 제가 한 권 살 수 있게 같이 올라가 드릴게요. 그래서 7판으로 해요. 7판으로 6판은 안 돼. 큰일 나 하고 키앤드북 볼 일이 뭐 있겠죠? 보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자본할 건데 자본 처음부터 이걸 지금 제가 다 쓰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고 시간도 없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필기노트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필기노트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네 수업 처음이라 필기노트 없어. 그럴 리가. 자, 그럼 여기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야, 이 네이버 이거 카페에 그날 가다만 올라오기 전에 다 몰렸더니 이날 카페 가입 거의 400명 했더라고요. 아, 조회수 많이 빨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지? 여기 필기노트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혹시 수업 처음 들으신 분 있을까봐 카페 정현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보면 우리 수업 진행인데 그 80시간 할 거거든요. 80시간 맞죠? 80시간일 거예요. 80시간 할 거거든요. 그래서 80시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별로 나올 거랑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퀴즈도 볼 건데, 저희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원부터 할 거예요. 원래는 항상 수익부터 시작했는데 수익이 작년에 너무 진하게 나와서 솔직히 올해 2차 시험에 또 나올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수익에서 그 계약 변경 중에서 계약 범위 축소, 우리 이번 객관식 때 했었잖아요. 계약 범위 축소 문제가 추가돼 갖고 그거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해생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번 1차에 나왔잖아. 1차에 나온 걸 2차에 내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익부터 하는데 수익 안 하고 그럼 그 다음 장 재고자산인데 여기서 또 자 재고자산 조정이요 감모 아시나 이러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본부터 중급회계 2 먼저 하고 돌아와서 중급회계 1에서 알아야 될 것만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주식기준 보상거래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얘기해서 실강으로 안 하는 것들은 뭐 한 3단원 정도 생각하고, 한 4단원? 뭐 수익 나왔으니까 주식기준 보상거래 와도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무형자산 충당부채는 실제 수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출제 가능성도 떨어지고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 때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안 한다는 그냥 넘겼는데 또 그럴 분들이 있을까봐 학원에 얘기해서 그 인강 뒤에 붙여놓긴 할 건데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 나머지는 그래서 중급회계 2부터 할 거다. 그래서 오늘 자본부터 할 거다. 자본 제가 찍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본부터 할 거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낮은 거 생각할 거고, 하나 얘기하면 고급회계는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원래 작년 제외하고는 고급회계가 이제 한 문제가 무조건 추가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6개씩 나오니까. 작년에 주제가 1개씩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제가 6개씩 나오면 고급회계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고급회계 대부분 안 하셨잖아요. 객관식 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강에서 고급회계를 할 시간은 진짜 없고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속으로 제끼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카페 공지에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고급회계 연습 무료 강의 링크입니다. 요거 있거든요. 요 링크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돈 안 받기로 했어요. 링크 보시면 8강밖에 안 돼. 8강밖에. 시간도 짧아요. 혼자 찍어서 농담 안 하기 때문에 짧아요. 8강밖에 안 돼. 이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거 들으셔야 돼. 제끼는 거 없어? 들으셔야 돼. 8강밖에 안 되고 뭐 아주 어려운 얘기 그 말빨로 조지고 막 이런 거 지배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산 맞고만 딱 얘기하고 2차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이거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요거 돈 안 받고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요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뒤에 내용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고예산 회계 처리 정도만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에 미리 들어봅시다. 8강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요건 들어놓으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필수 문제 리스트 요청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서 필수 문제를 그때그때 뭐 제가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 2랑 4 위주로 할 거긴 한데 필수 문제는 제가 리스트가 없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와 있고요. 당부의 말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맨날 하는 얘기지만 몇 가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 제가 1차 시험 진짜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을 때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루에 5시간 4시간 자고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루도 안 쉬고 했어요. 진짜 그때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었던 적도 많아요. 그러고 나서 1차 붙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니까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긴장이 탁 풀리고 이제 옆에 이제 1차 떨어진 친구들 이렇게 뒤에서 물먹기 보면서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풀어지는 거야. 원래 나 유해생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저기 독서지가 유해생 얼마나 멋있니? 생각막 딱 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려운 얘기하고 얼마나 멋있니? 그래서 유해생이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동차 때 공부를 안 했다고요. 동차 때 공부를 안 하면 유해도 무조건 실패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몇 월이야? 5월이지? 2차 언제 했어? 8월에 했지? 그럼 보통 동차 포기한 애들이 3개월 내리시잖아.
그럼 8월 끝나고 나면 바로 공부해? 신기하지? 동차 때 공부한 애들이 8월 시험 끝나고 나서도 한 1, 2주만 쉬고 공부하는데 동차 포기한 애들이 그냥 쭉 쉬어. 언제까지? 유예 1기가 12월에 개강하니까 12월까지 쭉 쉰다고요. 진짜야. 그럼 몇 개월 쉰 거야 지금? 7개월. 차변이랑 대변 정도만 기억이 나. 진짜야. 근데 유예 1기 들어가면 유예 1기 또 처음부터 우리 처음부터 해보자. 자, 회계 정의부터 시작해볼까 이래요? 그래도 유예반이니까 좀 어렵게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한다고요. 다 아시죠? 하면서 막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황급히 유예 1기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한 2강 때부터 난관이야. 그리고 막 세법학 저기 그 가르치는 분 이거 바보들 막 이러면서 하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 근데 연말에 또 뭐 있어? 크리스마스. 유예생이니까 뭐는 해야 돼. 또 소개팅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1월까지 또 쭉 쉬었다? 그쵸? 그럼 1월에 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이왕 이렇게 된 거 3월, 5월에 동차반 개강하면 그때 들어야지 하면서 이때 또 참 이렇게 된 거 조진 것 같은데 1차 다시 볼까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1차 공부하고 막 그런다고요. 많아요. 그러다가 5월까지 쭉 쉬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학원에 계속 있었는데 도시락방 지키면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에 동차반 개강할 때 여기 와서 듣고 있다니까. 그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 지금 있는 거 아니죠? 그런가? 아니야.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3차 무조건 예약이에요. 3차 생각보다 개 많아. 그 고시생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면 3차 때가 제일 힘들어요. 3차 때가. 3차 때가. 이 무시하던 1차생들 다시 같이 그 틈에 껴갖고 1차 수업 들어야 되지. 또 주말 GS 봐야 되지. 어이구 인도지 문제 똑같은 거 썼는데 또 막 이래야 되지. 그 막 난 2차 공부해야 되는데 다시 1차 공부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붙어갖고 또 2차 해야 되는데 2차 세법학 까먹은 거 같지. 세법학이 수험생활 기간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4차생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야. 4차생은 차라리 마음이 편해. 이놈의 인생 될 대로 되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달관을 하기 때문에 4차생은 마음이 또 편해요. 근데 3차생이 진짜 힘들거든. 선생님 5차는 어떨까요? 제가 4차에서 끝나가지고 5차의 아픔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유예 최소한 최악으로 해도 유예로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동차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제가 합격 비법 알려드릴까요? 동차 완강하면 돼. 또 일어나 또 해. 저 새끼 또 일어나. 아시지만 동차 완강이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애원하고 제발요 하고 우리 고기 먹읍시다 막 이래도 선생님 저는 인강으로 막 이런다고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인강으로. 전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할 게 정말 많아서 인강으로 돌리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진도가 밀려서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완강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또 심지어 매일 퀴즈도 볼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3년 전에 동차반 그때 꽤 많았었는데 그 합격률 높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서 꽤 많았었는데 그때 진짜 실강 기준으로 거의 50% 붙었어요. 그때 레전드였죠. 그럼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동차까지 끝나고 쉬는 거 어차피 1차 시험,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이때 쉴 때 있는데. 그러니까 동차 때까지 완강하시는 거예요. 빠지면 절대 안 돼. 제일 중요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최소 유예. 3차 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2차생 되면 자꾸 범위 늘리려고 그러는데 범위 늘릴 필요 없어요. 범위 늘릴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이거 이제 2차 강의하면 뭐 새로운 문제 많이 풀 것 같아요? 몇 개 있겠죠. 몇 개 있지만 수업 4시간 들으면 4시간 중에 한 3시간 이거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시간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렇다고요. 제가 유예반 가서도 그러거든요. 재무회계 2차생 재무회계 수업의 목적은 뭐예요? 재무회계 연수의 수업의 목적은 4시간 들으면 거의 90%는 다 아는 내용이야. 10%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찾아갖고 그거 개선하는 시간이지 생으로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 여러분 실력 좋아. 그러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나랑 같이 와서 수업 들으면서 문제 같이 풀고 내가 한두 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거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묵히 들으시면 돼. 남들 다 맞추는 거 들으면 합격한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시험장 가면 제가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모르는 문제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찾아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차생 같은 경우에 다른 학원 모의고사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아요. 그쵸? 전혀. 다른 학원 단기 특강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쵸? 아니 왜냐면 봐봐. 그 2차 단기 특강 하면 한 100개 가르쳤는데 한 개만 나와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그렇지만 이 속된 말로 어려운 거부터 우리 시험 안 나왔다고 회계사 적수속된까지 다 얘기해 준다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거기서 한두 개 나오면 맞춘 거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 모르면 처음 보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나오지도 않을 거 99개를 보고 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OT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자본부터 볼 거예요. 자본.
그래서 우리 연습서 318페이지에 있는 자본부터 볼 건데 다 풀지 않을 거야. 2차생은 제가 보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본 개인적으로 이거 이러고 안 나오면 좀 개망신이 오틴데 이거 이거 참 재고자산 진짜 쿨타임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이 나올 때 됐어. 재고자산 맞아요. 출제 예상 단어 얘기해주고 있어요. 출제 예상. 야 이거 없다. 출제 예상. 재고 쿨타임이 좀 돌았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거 말고 재작년부터 한 3년 전 동안 보면 문제 하나가 중급팩 1에서 나오고 문제 하나가 중급팩 2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급팩 1에서 유형자산만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왔거든요. 재고 진짜 나올 때 됐어요. 재고. 그래서 원래는 유예 1기 때 재고 나온다고 하면서 재고 나오면 수익이 안 나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수익이 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수익이 나온다면 나는 계약 변경에 계약 축소가 나올 거라고 범위 축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일자리 나와가지고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재고가 중요해. 재고에서 재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본. 이거 보통 회계사 시험에 몇 년 좀 진하게 나오면 세무사 시험에 나오거든요. 회계사 시험에 자본이 진하게 벌써 한 3년 정도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자본. 안 내는 이유도 뻔해요. 내면 어렵거든요. 자본 중요합니다. 자본 요거 꼭 아셔야 돼. 고급 회계 할 줄 아셔야 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8강밖에 안 되는데 고급 회계 요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 리스도 쿨타임이 좀 돌았죠. 리스 우리 안 나온 거 뭐 있지? 모르죠. 아직 2차 시험 이거 준비 안 했으니까. 우리 은근히 리스 부채의 재측정이랑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은 다 나왔어요. 세무사 시험에도 다 나왔어. 그럼 안 나온 게 뭐 있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2차 때도 1차 때도 얘기했지만 판매형 리스랑 판매 후 리스가 안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 또 판매형 리스 또 이의 제기한다고 나날 치고 그래갖고 찜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리스 판매 후 리스 좀 보시고 판매형은 이번에 좀 이의 제기도 하고 또 나오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리스 뭐 꼭 요거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리스도 쿨타임이 돌았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주제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좋아하는 주제 여러분 좋아하는 그 주제 현금 물음표 이거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쿨타임이 돌았어요. 물음표. 아무튼 뭐 중요한 주제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요. 이거 하고 이게 지금 완성본이 아니라 좀 있으면 뭐 있어요? 5월에? 6월인가? 6월에 회계사 2차 시험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신기한 주제들 나오고 그러면 그거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종강할 때 다시 한번 나올 단어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자본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본. 그럼 연습서에 아주 쉬운 것부터 있기 때문에 다 그런데 결국에 요즘에 자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옛날에는 자본 거래를 한 5개, 6개 일자별로 쭉 준 다음에 그냥 기말에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OCI 누계, 이익여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렇게 요즘에 안 물어봐. 왠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맞추는 애들이 없어요. 한글씩 거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회계사 시험 보면 자 교재에 어디 갈 거냐면 왜 이렇게 안 펴져? 교재 342페이지 보세요. 교재 342페이지 보면 오히려 요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342페이지 어떻게 주냐면 거래를 그냥 다 따로따로 줘. 따로따로 주고 요 거래별로 자본 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요렇게 줘야 배점도 쉽고 채점하기도 쉽고 애들 점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본 파트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넘겨보시면 우리 14번 있어요. 14번. 문제 14번. 이게 가장 최근 거죠. 14번 문제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고 자본 거래를 따로 한 3개 줘. 그리고 요 거래별로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복합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거래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럼 자본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2차 공부의 최고의 공부 방법이겠어요? 우리 자본 거래 한 12개의 회계 처리를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자본 거래 한 12개 정도의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못하는 친구들, 자본 어려워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자본을 못하는 이유는 그냥 자본 회계 처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본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해볼 거고요. 아이고 덥네. 자 가보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 눌린 상태로 물 마시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절 갑자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쳐다봐. 그랬어요. 뭘 이렇게 쳐다봐. 저렇게 물감이 쳐다보더니 그냥 얼마나 못생겼나 봤어. 아, 오늘 유독 더 못생겼네 그러더라고요. 아, 기분이 매우 나빠요, 지금. 저, 저. 자, 돌아가서 보면 자본 볼 건데, 자본 이런 정의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자본의 정의 뭡니까? 자산 빼기 부채지.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본은 인식 기준도 없고 직접 측정하지 않지. 자산 빼기 부채를 측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기말 재측정해 안 해? 매기말 재측정하지 않아요. 일단 그거는 꼭 자본 챕터가 아니라도 알아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자본의 분류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 자본금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에 곱한 거고, 자본 카테고리 분류를 보면 자본잉여금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지. 자본잉여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주발초, 감자 차익, 자기식 처분 이익이 있고요. 자본조정 뭐예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손해본 금액 그리고 임시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그리고 뭐 있어요? 전환권 대가, 신주의수권 대가 이런 데 들어가잖아. 그리고 뭐 이익잉여금이랑 OCI 누기 아실 거니까요. 이 자본은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카테고리 분류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지, IFRS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 잉여금에 표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어디 넣어줘야 돼? 자본 잉여금에 넣어줘야 돼. 아닌데 나 그동안 윤돈이한테 배운 게 자본 조정인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자본 조정에 넣으면 안 돼. 자본은 카테고리 분류가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문제 나오면서 야, 이 계정은 여기 넣어, 이 계정은 여기 넣어 하면 따라야 되니까 문제에서 혹시 그런 거 보면 조건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겠지. 괜찮을까요? 나와 있고, IFRS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OCI 두 개 이런 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 납입자본, 기타 자본요소, 이익잉여금 분류하죠. 납입자본에 뭐 들어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기타 자본요소에는 뭐 들어가요? OCI 누계액이랑 자본조정 들어가지.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IFRS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납입자본, 기타 자본요소, 이익잉여금으로 물어보면 문제에서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 납입자본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기타 자본요소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나 배웠다고 나 배운 스타일대로 하시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해봤고, 1차 때는 이 자본 챕터를 배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1차 때 자본 챕터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기초에 자산이 2억, 부채가 1억. 그래서 자본이 기초에 1억 있었어. 기말에 자산이 5억, 기말에 부채가 1억 해서 기말에 자본이 4억 있었어. 자본 증가 얼마야? 3억이죠? 그럼 우리가 자본 증가 3억인데 문제에서 총 포괄손익이 2억이래. 그럼 내가 뭘 알아야 자본 증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주주와의 거래를 알아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1차 때는 자본 문제 나오면 뭐 나왔어요? 100이면 100. 이거 몇 개 주고 이거 준 다음에 올해 자본 증감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2차 때는 이런 걸 아예 물어보질 않아. 뭘 물어봐? 그냥 요 자본 거래 자체가 자본의 각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1차 때는 돈만 세면 됐지만 2차 때는 돈 세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나온 김에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우리 윤돈이만,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윤돈이만 자본 거래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카테고리 분류를 알아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 윤돈이만 자본 거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 뭐 있어요? 1번 거래 있어요. 1번 거래가 뭐였죠? 뭡니까? 자본 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자본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1번 거래지. 그래서 1번 거래 본인이 생각할 때 뭐뭐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달구치지 않으면 동차반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유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 봅시다. 1번 거래 뭐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상 증자 있지? 좀 이따 배울 거. 유상 감자 있지? 자기식 취득 있지? 자기식 처분 있지? 현금 배당 있지? 그리고 뭐 있어요? 출자 전환 있지? 그리고 뭐 있어요? 현물 출자 있죠. 7개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7개가 떠올라야 돼.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산 부채의 변동이 있어야 되죠. 기억날까? 그래서 1차 때는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구하시고 그러면 자본 거래 중에서 이 1번 거래만 고려하면 됐잖아요. 근데 2차 때는 이제 더 이상 1번 거래가 메인이 아니야. 2번이랑 3번도 다 아셔야 돼. 1번 거래 있고요. 2번 거래도 있었죠. 2번 거래도 2번 거래 특징이 뭐예요?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없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자본의 구성에 영향이 있지. 이게 이번 거래죠. 이번 거래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무상감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주식배당.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자기 주식에 소가. 괜찮을까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3번 거래가 있었지. 3번 거래. 자본 총계에도 영향이 없고 자본의 구성에도 영향이 없는 거. 이 3번 거래가 뭐였어요? 이익잉여금을 보면 이익잉여금 안에 뭐 있지? 법정적립금 있고요. 임의적립금 있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지. 근데 얘네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임의적립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시 이입되거나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익잉여금 내에서 돌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에도 영향이 없고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이런 자본의 구성에도 영향이 없지? 이런 게 3번 거래.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래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자본 거래를 하나씩 볼 때 이 자본 거래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해. 2차 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강사들 연수해 보면 거래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 거래를 다 했을 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리고 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리고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거래인지는 아셔야 돼요. 2차도 마찬가지야.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온 김에 배경 설명했고요. 자본금은 할 얘기 없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인데. 선생님 다른 책 보니까 무액면 주식에 회계처리 있더라고요. 우리 책엔 없던데. 어이구. 그럼 그거 봐. 무액면 주식 실조에 우리나라 실제 상법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회계 처리 내는 것도 이상해요. 나도 몰라. 전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무액면 주식은 할 필요가 없고 우선주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볼 거고요. 최근에 회계사 2차 시험은 우선주의 회계 처리들이 좀 진하게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랑 이게 좀 진하게 나왔거든요. 오늘 정리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좀 이따 볼 거고 우선주. 자, 자본거래부터 볼 겁니다. 세 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OT하고 쉬었다 와서 자본거래부터 내용 정리 쭉 하고 문제 쭉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동차생이니까 15분만 쉴게요.